자,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삼각함수 파트고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가 뭐지? 삼각함수도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네, 활용까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이 삼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삼각비 할 때 삼각. 그러니까 삼각형과 관련된 무언가일 거야. 이런 느낌이 좀 오겠죠. 그럼 이 삼각함수에 앞서서 일단 각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각이 뭐야? 자,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한 점 5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있을 때 이 두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고 나타냈죠? 네. 두 반직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형을 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이 대략 45도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각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중심이 되는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 시초선의 중심에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있던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 움직이는 직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이때 이 동경이 움직인 거리, 이걸 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방금 이 동경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만큼만 움직여서 여기서 멈춘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멈춘 건지, 두 바퀴 돌고 와서 멈춘 건지, 아니면 시초선에서 반대 방향,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서 멈춘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바퀴 움직였는지 몰라. 자, 어쨌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움직이면 몇 도예요? 360도. 두 바퀴 움직이면 몇 도죠? 720도. 세 바퀴 움직이면,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바퀴 움직였는지는 모르니까, 자,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자. 자, n 바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만큼 움직인 거야. 이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할 때 알파도만큼 움직인 거야. 그래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건 실은 알파지. 하지만 360도 곱하기 n을 꼭 붙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움직이고 지금 현재 위치에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나타낼 겁니다. 네,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고 0도 되고 1, 2 이런 것들도 되는 수. 그러니까 2라는 건 두 바퀴 움직였음, 1이라는 건 한 바퀴 움직였고요. 0이라는 건 아니야, 몇 바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여기서 이만큼만 움직인 거야, 이 뜻이 될 수 있겠고,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음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움직이고 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움직이고 다시 알파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시초선에서 이제 동경이 움직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플러스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음의 방향,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내용 정리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가 있습니다. 각 XOP는 반직선 OP가 움직이는 거죠. 동경이에요. 고정된 반직선 OX, 고정된 반직선 OX를 뭐라고 한다고? 시초선. 시초선을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 이걸 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직선 OX를 시초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양의 방향, 그래서 플러스 부호로 나타낼 거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낼 겁니다. 자, 시초선은 처음 시작되는 선이라는 뜻이고요. 동경, 움직인다는 뜻이죠. 움직이는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일반적으로 양의 부호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310도, 이건 플러스 310도니까 그냥 310이라고 쓰는 거야. 자, 마이너스 50도는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50도만큼 움직인 거고요. 310도는요. 양의 방향으로 310도만큼 움직인 건데 실제 동경의 위치를 보니까 위치는 같겠죠? 네,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입니다. 자, 이걸 일반각이라고 하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할 때, 알파도일 때 이 동경이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몇 바퀴 어떻게 움직여서 온지 몰라. 그러니까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그리고 괄호하고 n은 정수까지 적어줍시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건 동경이 회전한 방향과 횟수. 자, 방향은 뭘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로 나타낼 수 있죠. 횟수. 1이면 한 바퀴, 2면 두 바퀴, 0일 땐 네, 한 바퀴도 움직이지 않았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알파도, 우리가 나타내는 사용하는 알파도는 보통 0도 이상 360도 미만 또는 180도보다 크고 180도,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설명을 한번 봅시다. 이게 30도죠. 근데 그림 보니까 한 바퀴 움직였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라는 거야. 실제로는 390도를 움직였겠지만, 네, 390도를 다 적지 않아요. 360도 안에서만 표현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30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그리고 30도만큼 움직였죠? 네, 750도만큼 움직인 거지만 360도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30도 이렇게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채 움직이지 않았죠. 이럴 때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까지 움직인 후에 양의 방향으로 다시 30도만큼 움직인 것과 같아 라고 나타낼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현재 위치는 30도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동경이구나.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분면을 나타낼 건데요. X축과 Y축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 4분면에서 원점을 점 O로 잡고 X축의 양의 방향 이 부분을 시초선으로 잡아요. 그러면 각 영역마다 이제 우리가 1사분면과 2사분면 그리고 3사분면과 4사분면이 나타내질 건데 자, 우리가 이 X축을 0도라고 나타냅시다. 그러면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Y축의 양의 방향 이 부분 여기는 90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X축의 음의 방향 이 각이 180도. 동경이 더 움직여서 이렇게 Y축의 음의 방향과 만나는 이 부분은 270도가 되고 다시 이 동경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X축하고 만날 때 한 바퀴 돌았음. 네, 36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경이 자, 여기서 시초선부터 이제 움직이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 이 각을 알파라고 나타낼 때 몇 바퀴 움직였는지 모르니까 360도 플러스 n이고 그리고 알파도만큼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런데 이 알파가 1사분면에 있다라는 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일 거야.
그래서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 이걸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제 1까지만 쓸게요. 자, 제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은 360도 곱하기, 여기 플러스가 아닌데, 여기 곱하기죠.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는 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경이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에 딱 위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만큼 움직인 걸 알파도라고 나타낼 때, 이때 알파도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제 2사분면에 있는 각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는 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경이 3사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 동경이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제 3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는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그렇지,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은 각이고요. 제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는 각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다시 360도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는 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각의 크기를 가지고 현재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사분면의 각, 제2, 제3,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 동경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은 보통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은 원점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좌표 축이 있을 때 동경이 움직이다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좌표 축에 걸쳐 있을 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제 동경 둘의 위치를 한번 나타낼 건데 여기 상황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공식이 빠바바박 나왔죠. 이거 외울 거야? 아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자,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단 자,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5가지 상태를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좌표 축,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1번 상태를 볼 거야.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요. 한 동경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경도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 한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다른 동경의 크기를 베타라고 할 때 둘의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두 동경의 크기를 빼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 0도가 될 거야.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선생님 더하면요. 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요 정도인데 요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 아니지. 그래서 두 동경을 더하거나 뺐을 때 0도나 90도나 180도나 270도 또는 360도가 되게끔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선 알파와 베타의 두 각의 크기를 뺐을 때 0도가 될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라고 나타낼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0도는 생략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야. 자,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라는 건 직선 하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일직선 위에 동경이 있으니까 하나는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서 여기까지 움직였고, 하나는 동경이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멈춘 거지. 이 상태가 일직선이 위에 있지만 동경이 반대라는 뜻이야. 그러면 많이 움직인 동경, 자, 이 동경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합시다.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베타는 이만큼 움직인 것과 같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각의 성질에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는 막곡지각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만큼의 각의 크기도 베타와 같습니다. 자, 이때 알파 각에서 베타 각만큼 빼주면 정확하게 180도가 되겠지? 네, 그래서 큰 각 알파에서 작은 각 베타를 빼면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알파 빼기 베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알파 빼기 베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 이렇게 나타내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두 동경이 이번엔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x축의 대칭인 것 그릴 수 있겠니? 각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x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각이 하나 만들어지는 상태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동경이요. 하나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왕 해서 여기까지 움직였어. 하나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요만큼 움직였다고 봅시다. 정확하게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나오겠죠? 자, 알파각은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움직인 상태이고요. 베타각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베타가 나타내는 이 각의 크기와 이 부분, x축 아래쪽에서 만나는 이 부분의 각의 크기는 정확하게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의 크기를 베타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알파 각에다가 여기 쪼가리 베타 각을 딱 더하면 한 바퀴 완벽하게 360도가 되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인데 뭐 이거 쓸 필요 있나요? 네, 그래서 360 곱하기 n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각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곱하기 n 이렇게 나타나겠죠. 위에서 360 곱하기 n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 동경이 일치할 때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근데 언제는 빼고 언제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림으로 이해를 합시다. 자, 네 번째. 이번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네요.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각과 이만큼의 각이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동경 두 개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는 여기까지. 빠밤. 그럼 시초선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는 요 정도까지 움직였겠지? 자, 더 많이 움직여 보이는 각을 선생님이 알파각, 1사분면에 위치한 각의 크기를 베타각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y축에 대칭이 되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 이 크기가 서로 같은 거지. 또는 이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이루는 각,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니 얘들아? 자,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럼 베타는 90도에서 이만큼을 뺀 거야. 90도에서 요만큼 뺀 게 이 각이잖아. 그래서 베타가, 여기 있는 베타각이 이 부분과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해볼까요? 빼볼까요? 그렇죠.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정확하게 180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됩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형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죠. 이제 마지막.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
자, y는 x라는 이 직선이요. 우리가 계속 자주 보던 직선이죠. 첫 번째, 1차 함수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0이야. 원점 지나면서 1, 2, 3, 4,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같아지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배웠고요. 또 이 y는 x가 항등함수죠. 유일한 항등함수입니다. x좌표와 y좌표가 항상 같은 점이 나오는 좌표. 그리고 이 y는 x라는 직선이 역함수의 기준 대칭축이 되는 직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 지나면서 좌우로 우로 정확하게 45도만큼 자,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정확하게 45도가 되는 직선을 그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y는 x라는 항등함수 직선입니다. 자, 요 직선식이 y는 x고요. 이 직선의 대칭인 동경은 하나는 직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는 직선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겠지.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자, 동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나는 요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이 각과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쯤 돼서 하나는 시초선부터 동경이 자, 요 정도까지 움직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각을 알파, 더 조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베타라는 각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y는 x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위아래 각은 정확하게 각의 크기 같으면서 45도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각과 이 부분의 각도 크기가 같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베타는 45도에서 요 점만큼의 각을 뺀 거랑 같지? 그게 45도에서 점만큼 뺀 위치가 여기 각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베타 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베타 각을 이쪽에다가 표시해서 이렇게 베타라고 빵 크기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정확하게 수직 90도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자, 여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그림으로 다 그려봤고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림으로 꼭 나타낼 수 있게 지금 연습을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